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많이들 하시겠지만 복합 소재를 어떻게 하면 잘 재활용할까, 그 다음에 재활용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복합 소재에서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는 이제 저희가 밑에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지만 그냥 섬유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수지라는 두 가지 물질을 복합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섬유에 대해도 관심이 많지만 좀 더 이런 수지 쪽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러한 수지, 흔히 말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대부분의 뭐 아주 축복받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플라스틱 자체가 좀 더 들여다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게 축복일까 아니면 이게 저주일까라고 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재활용이 어렵다는 게 그렇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뭐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대부분 집에 가면은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있긴 하지만 뭐 직접 그 수거하시는 분한테 여쭤봐도 대부분이 다 태워서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이 땅에 묻거나 다 태워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소각된 연료로 폐 연료로 쓴다는 것밖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분자 역시도 이렇게 플라스틱 역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물질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생태계, 뭐 전 세계 생태계를 점점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엔에 있는 그 사무총장이 전체적인 세계의 평균 기온 온도가 점차 상승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한 가스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합 소재는 크게 그 고분자와 그다음 섬유로 구성되어지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분자는 이런 뭐 황토집이라고 생각한다면 흙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요 흙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복합 소재는 그만큼 철보다 가볍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계적 물성이 좋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10년 동안은 이런 항공용 부품이라든가 자동차용 부품, 가장 최근에는 UAM 등까지도 이용을 하자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물성이 좋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이런 이모빌리티, 자동차 쪽에 해당되는 물질을 보면은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복합 소재는 극히 일부만 또는 전혀 재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학문적인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에서 뭐 국내외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이러한 복합 소재를 어떻게 하면 잘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들 자체는 대부분이 땅에 파묻거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80%가 땅에 파묻고 극히 일부인 10% 정도만 재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본 과제의 그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복합 소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열 경화성, 무엇보다도 소재의 물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좀 발전해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는 재성형과 재활용이 가능한 뭐 리사이클과 리쉐입이 가능한 멀티펑셔널한 어떤 탄소 복합소의 개발까지도 이렇게 복합 소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섬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섬유를 감싸고 있는 기재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복합 소재가 가지고 있는 복합 소재를 감싸고 있는 이런 수지가 어떠한 물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소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물성을 감소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복합 소재라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있고, 그 이후에 가장 저희가 2001년도쯤이었죠. 미국에 있는 그 UIUC에 있는 화이트 그룹에서 셀프 힐링이라는 물질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이 물질은 특정한 어떠한 그 자극을 받았을 때에 얘네들이 그 기제가 빠른 교환 반응을 통해서 다시 그 결합이 복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복합 소재들보다는 물성이 좀 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적절하게 만약에 손상이 입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리쉐입이라든가 다른 프로세서를 통해서 아주 컨티뉴어스하게 소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 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꿈인 것 같습니다. 꿈인 것 같고, 뭐 반증하는 결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엑스맨을 볼 수가 있겠죠. 2007년도에 우리가 아주 핫하다는 이런 엑스맨도 로건 자체도 세월이 한 10년 지나니까는 이제 더 이상 야만티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좀 노쇠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란 고분자의 소재라고도 말을 드리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여러 가지의 그리고 우리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에너지 보존 법칙, 물리적인 법칙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감소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조금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셀플링이라는 고분자가 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컨셉 자체는 뭐 워낙 올드한 개념이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상황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멀티펑셔널한 다이나믹 본드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분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머 플라스틱과 서머 셋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이러한 다이나믹 코바넌트 본드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 자체에는 서머 셋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정한 온도에서는 재성형과 재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프랑스 리베로 교수 쪽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어떠한 그 물질을 개발해왔고, 그들의 특성을 그 특성을 말을 해서 우리가 비트리머라는 개념을 처음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해당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온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3차원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트워킹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머셋 고분자와 유사한 물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온으로 올라감에 따라서는 이러한 그 고온에서 이 서머셋이 풀리는 게 아니라 서머 플라스틱과 같이 유동적으로 교환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손상을 입더라도 얘네들이 다시 재성형과 재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자가치유 개념이랑은 조금 더 진보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물질 개념 자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런 가공이라든가 특히 고온에서의 가공이라든가 물성적인 면에서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계속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극히 일부분 이러한 동적 가격 결합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를 복합 소재에 접목을 시켜서 이네들의 어떤 그 기계정보전 평가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가공이면 가공 또는 물성이면 물성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국에는 복합 소재가 즉 우수한 복합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또는 뭐 저항 침률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개념들의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미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여러 가지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이런 동적 결합 가격 고분자 중에 특히나 이런 설퍼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본 장에서는 저희가 설퍼에 대한 어떤 그 동적 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미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적인 물성이라든가 내화학성, 열적으로 안정성이 아주 좋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항공용 부품이라든가 전자재료 쪽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폴리이미드 자체를 우리가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어떤 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복합 소재화해서 CFRP처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되어진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스킴을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그 이런 풀아로마틱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폴리이미드에다가 이제 저희가 다이나믹 본드를 필요하기 때문에 디아민 설파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드나 물질을 첨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좀 리니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적 가교 결합의 폴리이미드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물질 자체는 워낙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대략 90% 이상 정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런 온도에 대해서 이러한 그 교환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엑스피스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반복적으로 손상이라든가 아니면 재성형을 하더라도 해당되는 구조 내에 있는 설파이드 본드 자체가 교환 반응을 통해서 다시 리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다시 교환 반응을 통해서 지들끼리 다시 배열을 하고 이들이 다시 원래의 그 소재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평가하는 자가치유 특성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 그 대략 요 물질 같은 경우는 TG가 한 20도, 110도 정도가 되는데요. 이 110도 부근에서도 충분히 외부의 손상에 완벽하게 복원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물질 자체를 저희가 파쇄를 하거나 다시 파쇄한 물질을 다시 필름을 다시 재성형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 수지 자체의 물성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이 수지 자체의 물성을 판단했을 때 기존의 어떤 에폭시보다는 물성이 좀 더 좋지 못하다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케톤계의 필름보다도 기계적 물성이 좀 낮다는 그런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가공성, 특히나 이제 복합 소재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런 섬유 내에 수지가 최대한 잘 함침되어야 되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좀 고온에서도 그 수지 자체의 모빌리티를 증가시켜서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리니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BPAD와 그다음에 CFD 즉 그런 그 세미 아로마틱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제 같이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체인과 체인 간의 길이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인과 체인의 간의 길이를 조절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주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주 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서로 좀 이렇게 조성비에 따라서 컨트롤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을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어떤 기계적 물성을 평가해 본 결과 대략 한 80메가파스칼 정도의 인장 특성을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기존의 어떤 앞선 3성분계 했었던 것보다 4성분계로 했었던 물질 자체가 인장 강도라든가 TG는 감소하면서도 인장 강도는 또 증가하기 때문에 좀 더 성형성이 좋은 물질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분 페이블이라고 하는 탄소섬유랑 같이 함침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그 복합소를 만들고 다시 이거를 이제 용액에다가 담그면 보통 우리가 재활용을 하게 되면 뒤편은 나오긴 하겠지만 재활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탄소섬유가 이렇게 다 해섬돼서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직물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필름도 아주 깨끗하게 다시 얻어질 수 있고 각각에 대한 물성을 평가했을 때는 그 물성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합 소재화해서 어떻게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핫프레스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한 3T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CFRP를 만들었고 거기에 수지가 각각 잘 함침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SAM 단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섬유 내부에 수지가 얼마나 잘 함침되어 있고 이들이 얼마나 잘 그 기계적 물성을 잘
발현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구핑 강도 중에서도 층간 전단 강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해당하는 시편을 가지고 구핑 강도를 해봤을 때 대략 한 50 메가파스칼 정도가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된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온도에서 이제 성형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계적 모션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한 80도에서 120도 정도 넘어갔을 때 다시 재성형을 하더라도 원래 초기에 층간 전단 특성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저 온도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혹시 이것을 재성형과 다시 반복적으로 굽힘 특성을 했을 때 물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저희가 대략 초기에는 50.89 정도의 ILS 평가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것들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차 반복적으로 이제 재가공과 뭐 재성형을 했을 때 크게 한 4번 정도 하면은 저희가 한 46.20까지 이런 층간 전도 특성이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3번까지는 그 감소하는 폭이 아주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성을 우리가 충분히 조절을 하면은 복합 소재도 쉽게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탄소 섬유를 복합 소재를 다시 한번 또 재활용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요 다음부터는 섬유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파쇄라든가 이런 촉매를 기반으로 해서 재활용하고 있지만 이 만들어진 섬유 자체의 물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자는 어떤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초인계 방법을 통해서 많이 이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미 많이 아시는 것처럼 초인계는 워낙 그 에너지 밀도가 낮고 아주 빠른 확산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기공 내에서도 해당하는 물질이 잘 침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소재를 이런 물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내부에 있는 수지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를 했었고요. B번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원래 에폭시가 들어있던 부분이 이제 초인계 그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내부에 있는 그 에폭시가 그 초인계 수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서 나와서 완벽하게 섬유를 이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약간 그 차핑된 형태의 어떤 섬유를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열 과소성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열성형이 쉬운 CVT 물질이랑 다시 가지고 컴파운딩을 해가지고 뭐 가장 많이 하는 면상 반려체라든가 전도성 복합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섬유의 길이라든가 그다음에 함량에 따라서 대략 열 전도도와 전기 전도가 점차 증가하는 어떤 복합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잘 살펴보면은 사실상 원소재 대비 재활용된 섬유는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 물성이 떨어지는 점을 이제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 특성을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한 구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고민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CNT에다 많이 하는 도핑이라는 물질을 저희가 한번 컨셉을 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컨셉은 간단합니다. 보통 저희가 초인계를 할 때 쓰는 게 그냥 물에다가 그냥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를 그냥 가해주면은 이런 수지와 섬유를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물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도핑 에이전트를 이제 넣어서 설탕물처럼 녹인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탄소 섬유에 뭐 보론이라든가 질소라든가 또는 보론과 질소가 동시에 도핑된 이런 그런 그 도핑된 재생 탄소 섬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직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면상 반려 특성을 확인해 보면 뭐 단일 원재가 도핑된 것들보다는 이점 원소가 도핑된 것이 조금 더 빠른 속도, 조금 더 고온에서 빠른 시간 동안 고온에서 승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살펴본 거는 질소를 도핑한 어떤 탄소섬유고요. 보시는 것 같이 모폴로지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들이 그 N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핑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또 재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에너지 전극적으로 저희가 고민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 CF 같은 경우에 전기 용량이 한 245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리사이클 하게 된다면은 한 190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설탕물 녹이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엘리먼트만 넣어준다고 한다면 거의 동일 수준의 어떤 그 전기적 특성을 전기 용량을 발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특히나 D번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한 200사이클 정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그런 그 프리스틴 또는 뭐 리사이클된 섬유보다도 이렇게 도핑된 섬유를 이용한 에너지 전극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적으로 제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엔 이제 수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본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진 복합 소재를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사용한 다음에 다시 섬유와 수지를 분리하고 이걸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특정한 뭐 물성이 떨어지면 다시 또 이렇게 섞어서 복합 소재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것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더 이상 만약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태워서 그냥 에너지 전극으로 쓴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되게 소재 하나만 가지고 또는 그리고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무한하게 계속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